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은 아주 단골 주제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특히 단순 돈이 아니라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죠. 이거는 정량적으로 유튜브에서 항상 인기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죠.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를 기원합니다. 응원하고. 근데 여러분, 특히 저는 졸꾸러기 여러분은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부자에 대해서 깊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 이제 졸꾸러기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옹알옹알 하면서 다 알겠죠? 통계적으로 부의 분포는 몇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상위 20%가 80%의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부자라는 게 통계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게 사람은 여러분 비선형적 사고를 사실상 못해요. 여러분이 그 비선형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자꾸 그리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비선형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선형적 구간에서 그리면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상위 20%가 된다는 거는 매우 어렵고, 상위 5%가 된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또 상위 5%, 상위 1% 하면은 뭔 생각하죠? 수능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깔려 있는 게 정규 분포입니다. 그 1%랑 부자 1%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수능도 나름 5% 맞았는데 왜 나는 부의 분포는 5%에 못 들어갈까요? 다른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정규 분포고 부의 분포는 몇 분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어도 부자가 못 된 거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그다음에 몇 분포는 뭐죠? 복잡계고, 복잡계는 운이 막 난리치는 곳이에요. 운이 막 난리치는 곳입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 키는 정규 분포거든요. 사람 키가 4m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분포에서는 4m 사람이 나오는 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맨날 이렇게 복 타령을 하죠. 근데 평생 타령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이해시키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통계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내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라는 거는 감히 제 주제의 부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은 얼마나 자유롭냐예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돈이 많아도 100억 있어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더 벌고 싶어하고, 이 부가 사라질까봐 손실회피 편향에 휩싸여 있고, 100억에서 80억 되면은 오히려 80억에서 100억 벌 때는 20밖에 기쁨을 못 누렸으면 어때요? 100억에서 80을 되면 60억 잃는 고통을 느낍니다. 50억, 2.5배라고 치면 50억 잃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당장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이 현 상황에서 부자가 될 수 있냐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에는 되게 기본적인 임계 구간이 있습니다. 생계를 해결했냐. 여러분 생존을 하는 거는 우리 인류의 가장 커다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내가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은 굶주려야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이악 물고 막 진짜 앞도 뒤도 안 보고 돈을 버셔야 돼요. 입 닥치고 돈 버셔야 됩니다. 생존은 되게 내가 고귀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존했다는 것만도 되게 자부심을 가셨으면 좋겠고,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살아남았다는 것만 되게 뿌듯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거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마음의 여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의 내 지금의 100원은 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은 사람부터 부자를 따져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부자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다 제 개똥 철학이에요. 개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제가 근거 있게 개소리를 해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유가 있는, 그냥 이렇게 나를 메타인지가 높아지면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생겨요. 여유가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당장 저는 올해는 소득이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소득에 맞게 제가 기부를 하기 때문에 작년 기부보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소득이 적은 거지, 시간은 작년에도 하루에 1시간이 있었고 올해도 1시간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럼 여전히 어떤 컨텐츠적으로, 스토리적으로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요. 당장 제가 이 시간을, 제가 최근에도 강연을 2개를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400만 원을 거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만약에 제가 지금도 이 신박사 TV 지금 오늘 NG가 오늘 좀 평소보다 많이 나갔고, 지금 올라가는 영상은 10분이지만 1시간 20분을 찍는 거예요.
1시간 20분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모아갖고 강연을 2개를 갔다. 그럼 저한테는 400만 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저한테 어떤 기쁨을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죠? 제가 영상을 하나 찍으면은 적어도 보는 분이 5-6천 명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내가 얻는 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어떤 분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그분이 연봉을 2천 받다가 3천 받는다? 그러면 저는 400만 원을 포기하고 어떤 세상에 1,00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는 반대로 어떤 것도 자유로워야 되냐면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의사결정권자라서 누가 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저에게 오더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어때요? 저는 유튜브도 레귤러하게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도 레귤러하게 써야 되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고 작가님이랑 아까 다른 데서 싱큐베이션 오리지널스를 찍어서 싱큐베이션 하시는 분들만 싱큐온 하시는 분들만 링크로 볼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광고도 없고 그거 하나 찍는다고 저한테 1원 한 푼 안 떨어져요. 근데 그거 찍는데도 한 2-30분 걸렸거든요. 한번 껐다 켰다 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 작가님이랑 이런 거 자주 찍자 사전 통화까지 하면 1시간 넘게 걸린 거거든요. 그런 거 한다고 저한테 1원 한 푼 안 떨어지는데 그걸 찍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자지만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찍어야 되는 시간이 디폴트로 정해져 있고 제가 비즈니스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도 하루에 3시간씩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봐야 되는 이런 숫자들 통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시간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모순적이고 이게 복합적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근데 사람들은 깔끔한 상태를 원하죠. 딱 이분법적으로 좋은 상태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스펙트럼 싸움이고 결국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가 비중이나 포션으로 섞여 있는 거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돈에서부터 자유롭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건데 그거는 절대적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럴 확률은 좀 높아지겠지만 근데 막상 또 거기 올라간 분들도 손실리피 편향 고통 구간이 그 규모가 너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마음의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생각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오히려 더 움츠려들게 들고 더 마음에 오히려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고 놀랐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TV 뉴스를 보면 되게 재벌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돈도 몇백억 몇천억 있을 텐데 왜 죽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서적 압박이 너무 심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 메시지거든요. 우리 공동체에서 부의 구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서 저 부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진짜 이악 물고 살고 저것만 되면 인생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나는 정말 지금도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나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있나 없나 지금 아까 우리 1단계 있죠? 내가 생계 구간을 넘어선 입장에서부터는 누구나 어떻게든 찾으면 1초라도 예를 들어 마음의 여유가 그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누구 칭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구 칭찬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너 수고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부의 분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확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값에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시는데도 훨씬 비싼 아파트입니다. 제가 거기서 마음의 여유를 한번 찾은 게 뭐냐면은 확실히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많이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많이 해요. 근데 당장 저희 사무실이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에 있는데 저는 거기서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네, 아무리 그게 오피스텔이어도 근데 저는 가끔 무의식 중에 그 인사하거든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타도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근데 그게 그러면 여러분 그 인사라는 게 내가 굳이 큰 평수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빌라 사실 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을 때부터도 항상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항상 누구보다 인사를 잘하셔서 저는 그러니까 평균 소득보다 가격이 낮은 아파트도 오래 살았고 그다음에 빌라에서도 오래 살았거든요. 저는 항상 인사를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게 어머니한테 전수받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건데 우리 아버지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해요. 그게 엄마한테 무슨 유산을 받은 거냐? 마음의 여유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여유를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에서도 누구보다 크게 인사를 하고 뭐 스타벅스에 가서도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고 누굴 봐도 인사를 열심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또 아파트에서 제가 유심하게 관찰하면은 사람들이 배달 오신 분들한테는 인사를 안 해요. 저는 배달 오신 분들한테도 인사 다 합니다. 그 세탁물 갖고 오신 분들한테도 인사하고 그다음에 그 배달 하신 분들한테도 인사하고 저는 마음의 여유가 더 넘치다 보니까 저는 대화도 나눕니다. 대화도 나눠요. 뭐 잘 지내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같은 동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랑 그런 건 몰라도 그분들이 뭐 하시는지들도 알고 이건 오지랖인데 그분들이 뭐 얼마나 그 일을 하셨는지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대화를 나눠서 그런 것도 많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랭킹 1위예요. 그리고 다른 집 애들이 욕먹을 정도 인사를 잘해요. 그건 제가 유산을 또 나눠준 겁니다. 우리 딸도 그러면은 또 어때요? 아유 너는 애기가 무슨 인사를 이렇게 잘하니 그거에 또 취해갖고 도파민 나오잖아요. 취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호르몬 나오니까 우리 딸은 90도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너무 대견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방법론적으로 공부 잘하는 법 그다음에 기업하는 법 이런 거에서 방법론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지 그걸 항상 여러분이랑 토의하고 논의하는 건데 결국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그러면은 원하는 게 부자라는 스테이러스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런 그 위치에 갔을 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나? 여러분 운이 갑자기 복잡해서 떨어져서 내가 100억을 벌고 200억을 벌었는데 그럼 진짜 여러분 여유가 있을까? 저는 왜냐면 싱큐베이션이나 빡도 리더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의 여유가 엄청 넘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막 돈이 넘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서적으로 엄청 부자이신 분들이에요. 엄청 부자이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오늘 저 그냥 뭐 횡설수설 그냥 뭐 또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이 없으니까 내일 방송도 올라오겠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없듯이 뭐 신박사 TV 언제 결론 날지 모르겠는데 결론 내면 여러분 이거 방송 끝나는 겁니다. 신박사 TV 채널 끝나는 거 결론 내면은. 아무튼 또 나눠봤는데 또 그냥 제가 사랑하는 졸꾸러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자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금전적으로도 뭐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부자는 아니어도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횡설수설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게 은근히 좀 철학적인 주제에서 제가 앞에 6번 NG를 내갖고 앞에 찍은 게 1시간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관점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써보시면은 더 알찬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